경기 북부 탑뉴스 우수환입니다. 지금부터 4월 15일 실시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고양시 병선거구 자유한국당 이동환 예비후보를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후보께서는 경기도지사, 정무실장, 또 민선 7기 고양시장 후보 등 다양한 정치 이력을 쌓아 오셨는데요. 그동안의 주요 활동 이력을 좀 직접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뭐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경기도 정무실장을 남경필 지사 계실 때 수행을 했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 공직으로 보면 대통령 직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 협력관을 수행을 했고요. 당에서는 새누리당 시절에도 수석 부대변인도 역할을 하고 그 이전에는 디지털 정당 부위원장도 수행을 하고 최근에 들어서 재작년에 2018년 1월 달에 우리 경기도의 고양시 병지역에 당협위원장을 맡았습니다. 맡고 얼마 안 돼서 제가 고양시장 후보로 나왔었는데 안타깝게 제가 낙선을 했습니다만 당의 지지도보다도 훨씬 많이 받고 아쉽게 안타깝게 느껴지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저는 학교에서도 활동을 많이 했었고 제가 원래 도시계획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분야는 한 30년 동안 활동을 하다 보니까 그냥 일례로 여기에 외곽순환도로 제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도시 분야로 보면 세종시도 그 당시에 자문과 심의를 수행을 했었고 최근에 외국에 이라크 바스라 신도시나 안바주에 있는 하바니아 신도시 MP라고 해서 마스터 플래너 역할도 했습니다. 정치적인 활동하면서 제 전문 분야에 대한 부분을 끊임없이 수행을 해왔던 과정이 있었습니다. 네, 또 많은 분야에서 활동하신 만큼 또 이번 선거에도 남다른 각오로 출마하셨을 텐데요. 사실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그 지역민들을 만나는 선거 활동이 여의치 않습니다. 네, 최근에는 어떻게 활동을 하고 계신가요? 예, 지금 우한 독감 때문에 사실 대면 접촉하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아침 같은 경우에 출퇴근 시간에 대해서는 우리가 피켓을 들고 IC라든가 역세권 주변에서 인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날도 날씨가 좀 추웠지만은 많은 분들이 손을 흔들어 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지나가시면서 파이팅! 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도 계시고 해서 힘을 좀 내고 있습니다. 출퇴근 시간은 그렇게 하고 있지만은 실제로 다른 데 방문하기가 힘들어서 지금 주로 SNS 쪽에 페이스북이나 카톡이나 문자 그런 활동을 지금 끊임없이 하고 있는데 우리 공약이나 아니면 어떤 일정에 대한 거, 어떤 활동의 내용에 대한 부분을 토대로 해서 카드 뉴스를 보내고 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지금 이제 선거가 시작되었구나 하는 것을 느끼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이전에는 또 많은 시민들을 직접 만나셨을 텐데요. 그 시민들을 직접 만났을 때 소감이나 또 분위기는 어떠셨나요? 예, 물론 그 이전의 분위기가 다른 지역하고 변화가 있다면 가장 핵심이 상기 신도시 발표라고 저는 봅니다. 상기 신도시 발표 이후에 고양 시민들이 굉장히 변화가 왔습니다. 그리고 만나면 민주당의 그 시장과 국회의원이 무려 10년간 많은 활동을 했지만은 활동의 결과에 대한 것이 시민들의 마음에 와닿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상기 신도시 발표 이후에 민주당에 대한 부분들을 마치 우리 시민들은 잃어버린 10년이 아니었느냐 할 정도로 지역에서는 비판의 목소리들이 굉장히 크고 거의 분노를 느낄 정도로 심각하다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이 고양시가 최근 10년간 인구는 엄청 늘어났지만은 그 늘어난 인구에 비해서 제대로 인프라가 확충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인프라가 확충되지 않았다는 얘기는 결국은 살기가 힘들어진 환경이 되었다는 거하고 맥락을 같이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제 바꿔나가야 새로운 고양시의 발전도 도모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무쪼록 좀 변화의 분위기를 좀 이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후보께서 사용하는 길거리 선거운동 피켓에는 진짜 일꾼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제 이거는 가짜 일꾼도 있다는 뜻인데 어떤 의미를 함축한 슬로건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진짜 일꾼은 여기에 선거 나오는 사람들 전부 다가 진짜 일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진짜 일꾼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실천을 하고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일꾼인 거죠. 근데 고양시에 지금까지 활동한 국회의원, 시장, 모든 분들이 공약을 내세우고 그걸 실행하는 과정에 실행이 제대로 안 된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아주 대표적으로 GTX 기공식하고 첫 삽 뜨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공사 진행 안 합니다. 말로는 늘 그렇게 첫 삽 뜬다, 기공식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실행으로 옮겨서 나타나는 것은 거의 전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말뿐인 정치인은 가라. 진짜 일을 할 수 있는 일꾼들을 일을 시킬 수 있도록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달라 하는 그런 의미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고향 지역에서 25년간 살았습니다. 그 사는 기간 동안에 정치적인 활동도 오랫동안 해왔습니다만 정말 중요한 것은 시민 운동도 같이 하면서 상당 부분이 이슈가 됐던 사업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여진타워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킨텍스가 용도 변경하면서 수상복합으로 바뀌었는 거, 그 다음 YMCA 부지의 용도 변경 과정, 그리고 경의선을 지하화하는 과정의 활동에 대해서 끊임없이 코멘트도 하고 문제를 제기했던 활동들이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저는 뭐 정책적으로 우리 고양시의 테크노밸리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 정무실장으로 있는 동안에 우리 고향 지역으로 유치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조금 우리 지역을 좀 챙겼다 하는 느낌이 있을 정도로 활동을 했던 바가 있습니다. 네. 진짜 일꾼의 이미지를 좀 후보님께서 보여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후보께서는 공학 박사이면서 도시계획 전문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역을 위한 중점 공약이 당연히 있으실 텐데요. 그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시가 정말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뭐냐. 여기 25년 정도 사는 동안에 도시 전문가로서도 느끼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두 개를 먼저 짚으라면 하나는 교통입니다. 교통 체증이 너무 심화되어서 처음에 고양시가 일산 신도시를 개발할 때 그때만 하더라도 1992년에 신도시가 만들어지는 그 단계에 군에서 시로 바뀝니다. 그때 인구가 24만입니다. 근데 지금 인구가 얼마냐면 106만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있었던 3호선 그리고 자유로 그 교통 말고는 확충된 내용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서울로 가는 교통망의 가장 핵심이 될 만한 9호선 급행을 우리 고양시로 끌어와야 되겠다 하는 것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신분당선 같은 경우에도 강남으로 접근하기에 제일 유리한 그런 노선이 될 수 있어서 그걸 유치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이제 교통망 차원에서 얘기고요. 교통망에 승용차 이용하고 버스 이용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자유로와 강변북로를 지하고속도로를 만들어서 지금의 교통망을 더 2배로 확충하는 그런 방안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고양시가 서울로 자꾸 접근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다른 이유 없습니다. 일자리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양시에 일자리를 확충할 수 있도록 기업들 유치할 수 있는 기반을 닦아야 되겠다 해서 저는 기업 유치하는 것이 앞으로 나가야 할 방향 중에 최일선의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양쪽 지역 현안이 좀 잘 해결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후보께서는 말씀해주신 공약 외에도 정부가 발표한 3기 창릉 신도시 철회를 주장하셨습니다. 이러한 정부 계획이 혹시 지역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십니까? 3기 신도시 철회의 기본 근거가 어떤 내용이냐면 그 당시에 신도시가 27만의 규모를 갖고 출발을 했으니까 지금 106만이면 그 당시에 계획되어 있던 인구에 그때 24만에 27만이면 51만이지 않습니까? 지금 106만이면 거의 2배로 계획되어 있는 도시보다 커진 거죠. 근데 그런 과정에 주택을 단순히 아파트 단지만 개발한 것이 아니라 빌라촌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개발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고양시는 지금 주택이 남아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38,000호를 짓겠다고 하니까 이렇게 주택을 공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고양시에 만약에 기업도시를 만들겠습니다 했으면 아마 제가 철회가 아니라 그거는 필요하다고 얘기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은 기업도시가 아니고 38,000호의 아파트를 짓는 도시로 결정이 됐기 때문에 반대할 수밖에 없었던 내용이고요. 앞으로 38,000호가 들어오기 전에 인프라가 확충된 있는
도시가 구축되어야 되기 때문에 교통망을 먼저 확충을 하고 그리고 일자리 창출하는 기업을 먼저 유치한 후에 3만 8천호 얘기를 해도 늦지 않았다 하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먼저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좀 잘 네. 해결되길 바라겠습니다. 그 후보께서 경선을 앞두고 지난 1일에 중앙당의 후보자 공천 신청서를 접수하셨습니다. 후보만의 강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 두 가지 정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고양시에 처음에 들어올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런 생각을 똑같이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제 무덤을 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조그만 재능을 유감없이 발휘해서 고양시가 전 세계적인 도시로 만들어내는 것이 저의 하나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아마 2006년에 미국의 뉴스위크지에서 말했던 역동하는 세계 10대 도시라고 있습니다. 그 도시 10대 도시에 고양시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앞으로 고양시는 세계적인 도시로 거듭날 수 있겠구나 하고 저는 기대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속에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제가 도시 전문가니까 그런 부분을 더 성화시킬 수 있겠다. 그런 차원에서 강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저는 여기에 25년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누구보다도 고양시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고양시를 어떻게 만들어 가야 되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이 고양시에 대한 부분을 제대로 만들면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도시의 모델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지를 누구보다도 잘 만들어낼 수 있는 강점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5년 동안의 그 기반을 토대로 해서 낙하산이 내려와서 하는 활동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른 모습으로 지역에 있는 분들도 저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는 것이 큰 강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후보님만의 강점이 잘 발휘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시민과 유권자분들께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고양시 병 국회의원 예비후보 이동환입니다. 고양시 병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면 일산 동구에 식사동이 빠지고 일산 서구에 일산 2동이 합류가 되면서 장항 1, 2동, 마도 1, 2동, 백석 1, 2동, 그리고 정발산동, 고봉동, 중산동, 풍산동이 포함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저는 고양시 병지역에 국회의원 예비후보로 나서서 앞으로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들어내는데 제가 할 수 있는 역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인구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급증했습니다. 당시 신도시가 만들어졌을 때보다도 거의 2배 가까운 인구 규모로 바뀌었습니다만 인프라에 대한 것은 제대로 갖추지 못했습니다. 특히 인프라 중에 서울로 연결되는 교통망이 확충되지 못했기 때문에 교통체증으로 인해서 애로사항이 많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9호선 급행열차를 대곡역에 연결하는 것을 비롯해서 신분당선을 일산 지역으로 유치하는 것을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일산 지역이 앞으로 교통도 편리하고 그리고 일자리가 많이 있는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만들어내겠습니다. 일산에 바꿔야 일산이 삽니다. 그 변화의 중심 역할을 제가 해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에서 진짜 일꾼으로 그 역할을 해서 국가를 바로 세우는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유권자 여러분께 실망시키지 않는 사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일꾼 이동환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4월 15일 실시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고양시 병 선거구 자유한국당 이동환 예비후보를 만나봤습니다.